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윤석열이었다면 3,000피 돌파에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오랜만에 마음 편한 일요일을 맞이하는가 했는데 어제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에 가슴 쓸어내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협상 기간인 2주보다 훨씬 빠른 이틀 만에 이란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사태가 자칫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전 세계 공급망이 막히는 등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얼어붙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응. 우선 정부는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어제 개최했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이 유지되는 것임을 밝혔는데요. 또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점검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이거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이 많았는데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 내리는 모습 믿음직하지 않나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를 빨리 만나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길을 쓰고 만나러 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참석 불투명. 트럼프는 지하를 깊이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이젠 이 용어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한 후 대국민 담화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세 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 포르도는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어서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 왜더라고요. 메우드 모함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요,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르도에 대한 공격 이미 예상했었다. 따라서 해당 핵시설은 사전에 대피 조치가 완료됐고 미국의 공격으로 돌이킬 수 있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아니,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가 뻥을 치는 것일까요?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의 이란 핵시설 세 곳에 대한 공격 이후 기지 밖 방사능 수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의 말대로 이 포르도가 작살이 났으면 이 방사능 수치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바로 인근의 국가 사우디도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아랍 및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벙커버스터 위력이 알려진 것보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보다 약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보고 트럼프도 받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토에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G7 때처럼 얼굴만 비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공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모를까, 이란만 자극했다면 나토 회원국들의 싫은 소리가 쏟아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나토 회원국들 가만히 안 있겠죠.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한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책을 내놓으라, 따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재밌습니다. 마가의 반발.
이게 뭔 얘기냐면요. 미국의 내부 사정도 요즘 심상치 않더라고요. 똘똘 뭉쳐있는 줄 알았던 트럼프 지지 세력이 둘로 쪼개질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재미난 설전, 이게 엄청난 화제를 모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지난 17일 폭스뉴스 출신 팟캐스터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유명한 사람이죠.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터커 칼슨은 대선 내내 트럼프를 지지했던 친 트럼프파였는데요. 이란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마가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후계자를 자처하는 테드 크루즈, 이란 공격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요. 이를 반박하려고 이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터커 칼슨이 이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테드 크루즈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니,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의 인구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고로 살펴보면 이란의 인구, 어이구 엄청 많아요. 9,2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 순위 따져보니까 17위. 미국이 간신히 전쟁에서 빠져나왔던 이라크가 4,7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4,300만. 근데 이란은 9,200만. 2배가량 더 많다는 거예요.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1억 명의 베트남과 비슷한 수치라는 겁니다. 게다가 국토 면적도 이란이 엄청 넓거든요. 세계 순위를 따져보니까 리비아, 몽골 사이인 세계 17위. 어이구, 몽골 엄청 커 보이잖아요. 몽골과 거의 비슷한 국토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인 미국이라도 이렇게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이란을 쉽게 무너뜨리는 거 힘들 수밖에 없겠죠. 바로 마가, 터커 컬슨 같은 마가는 이런 점을 지적해요.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많은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특히 마가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나는 평화주의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취임 즉시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가자 전쟁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까지 불붙을 조짐이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 테드 크루즈를 비롯해 유대계의 지원을 받는 진영에서는 이번 이란 공격을 적극 환영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행보는 단순히 유대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많은 분들 잘 모르시던데요. 트럼프의 큰 사위인 쿠슈너 있죠, 쿠슈너. 이 쿠슈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부인 이방카, 미국의 영부인인데 이 이방카는요, 놀랍게도 유대교로 개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라 자녀를 키웠다라는 게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따라서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행보는 한마디로 개취라는 겁니다. 개취.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죠. 이런 취향이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이란 공습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이렇게 외치는데 실상은 미국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대하게 여기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도 재밌어요. 트럼프의 왕따설. 이게 뭘까요? 전 세계가 트럼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면서 벼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이 예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 손을 꽉 잡아가지고 기싸움을 벌였던 그 마크롱 대통령만 이렇게 벼르는 게 아닐 거예요.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 전 굴욕을 당했던 남아공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토 회원국만 살펴봐도 벼르는 정상이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G7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땡큐, 베리굿, 엑설런트, 메르시 포크 와 이런 극찬을 쏟아냈던 분이 계시거든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카니 총리도 트럼프에게 절대 밀리지 않을 태세더라고요. 원래는 한참 뒤지고 있다가 반 트럼프 정서가 살아나면서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총리가 된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역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카니 총리는 지난 19일에 이런 발표도 했거든요. 한 달 안에 미국과의 무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25% 보복 관세를 조정하겠다. 아니, 트럼프가 캐나다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가 미국에게 압박하고 있어요. 빨리 무역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세 더 올릴게. 이렇게 놀랍게 역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 카니 총리뿐만이 아니에요. 독일도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미국 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다.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 사정이고 독일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디지털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하버드 유학생을 압박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프랑스는 미국 유학생 프랑스에 와서 공부해라. 패스트트랙 입학을 준비하면서 트럼프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어이고 나토에 우리나라처럼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는 일본이 놀라워요. 트럼프에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일본 최근에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그러자 예정됐던 외교 국방장관 회의인 2+2 회의를 돌연 취소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의 발목을 잡고 흔들 작정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겠죠. 아니, 그런데 미국의 발목 도대체 이게 뭘까요? 현재 일본은 미국의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기존까지는 중국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지만 중국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일본이 좀 더 사들이면서 일본이 지금 최대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일본 재무장관이 언론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툭 던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면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계 각국이 이렇게 미국에게 강경 자세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알던 미국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트럼프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세계 경찰 노릇을 해왔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다른 나라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마가를 앞세우면서 이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경찰 대신 조폭 노릇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띄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과 교역하려면 높은 관세를 내라. 소위 조폭들이 삥 뜯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자 중국이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중국. 더 때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행동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보복관세 때리겠다고 했다가 유예시켜주고 이렇게 자꾸 발을 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겁먹고 도망간다. 이거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코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별명이 싫었는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2주 기한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이틀 만에 이란을 공격해버렸는데요. 이런 행동 전 세계에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쉽게 바뀌니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미국 이번에 국제법도 크게 어겼다고 합니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에서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거든요. 게다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겼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화당, 물론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이거 위헌적이다. 이거 트럼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 공습 트럼프에게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지지자들의 분열만 일으키면서 전 세계의 신뢰도 한꺼번에 잃어버릴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나토 불참을 결정한 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최고의 선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트럼프에게 조르르 달려가서 아양을 떨다가 잔뜩 삑만 뜯겼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보면 정말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